안녕하세요. 수능적 접근의 OT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장을, 이 지문을 읽어보는데 천천히 최대한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읽어보시고 중지를 하고 읽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진행할 건데 이제부터 제가 이 지문을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읽냐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때는 어떤 생각하고 저 때는 어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저 새끼 저거 뭐 하나? 는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다 알아요. 네, 왜요? 우리는 이제 뭐 실무도 많이 풀고 EBS도 많이 풀었을 거고 뭐 학평 하다못해 평가원 너무 많아요. 많이 나왔어. 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방금 읽었던 것보다 더 당연한 거예요. 왜? 해겔하면 변증법이고 변증법 하면 해겔이면 우리 할머니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한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익혔을 겁니다. 알았죠?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앞으로 눈을 한번 돌렸을 것 같아요. 어디요? 여기요. 즉 정립, 반정립, 종합이 대등한 위상을 지닌 게 아니구나. 뭔가 좀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이 각각이 범주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읽다가 눈으로 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걸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까지 봤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돌려요. 즉 시야를 한 여기서 한번 돌리고 뭐 한 이쯤에서 한번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립, 반정립 보면서 대립적인 두 범주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렴적 상향성 그럼 뭔가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그럼 종합은 맨 위에 있구나 라는 어떤 피라미드 그림이 머릿속에 탁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웬만한 학생들은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뒤가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부 때 관련 수업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고 성적이 그리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특히 가지문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지문입니다. 22학년도 수능인데 표기가 잘못됐죠. 04번부터 09번입니다. 네. 22학년도 수능인데 특히 가지문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나지문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가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조금 보세요. 자,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뭔 말이야?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변증법이 논증의 방식이면 넘었대. 근데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래.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 근데 여기 즉이 나왔잖아요. 즉. 이걸 보고 안심합니다. 왜? 즉이 나온 순간 이따 하겠지만 앞과 뒤가 사실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 똑같이 써주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래요. 뭔지는 모르겠고 이념이 내적 구조 그리고 이 친구가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이 친구도 변증법이래.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아무튼 얘도 변증법이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변증법 몇 개 나왔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변증법을 지닌다? 변증법이다? 근데 뒷부분에 3개가 나왔네요. 물론 이 뒷부분은 하나의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이기회를 전후로 앞부분이 전제고 뒷부분이 결론입니다. 왜요?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는 명제도 있으니까 필요 조건을 나타낸다고 봐도 좋고요. 근데 이건 해명할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몰라요. 다만 변증법이 A랑 B랑 변증법이라 했고 나머지 3개 다 변증법이래.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맞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A랑 똑같은 거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적 논증이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닌다랑 변증법이 논증의 방식이다. 사실상 똑같은 말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되죠. B에 똑같은 건 뭐야? 얘랑 얘밖에 없네. 자, 얘를 B1, B2로 둘게요. 논증 대상, 그럼 즉에 따르면 얘랑 얘랑, 즉 얘네 두 개 합친 게 얘인데 왜 그러지? 를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내적 구조라고? 뭔가 안쪽이잖아. 근데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거, 얘가 안쪽이라면 어쩌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밖 아니? 그러니까 얘가 안과 밖으로 뭔가 나눠서 써준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쩌면 이런 존재 방식이라는 걸 안으로 존재하는 거,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거, 내부적으로 구성된 거, 내부적으로 존재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표현해 준 거고, 이게 바깥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시공간적 현실로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구나. 나눠 써줬구나.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어쩌면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형식 구조, 논증 대상 자체가 이념인가? 해겔의 논증 대상 자체는 세계의 근원적 질서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사실 온몸 비틀기라고 불러요.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제시한 이해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사실. 왜? 저는 이걸 해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힘듭니다. 지금 시험, 그리고 저는 굳게 믿는데 시험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왜요? 더 공부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즉 하나를 믿고 어떻게든 온몸을 비틀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 얘랑 얘고,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그리고 논증 대상 자체가 어쩌면 이념인 걸 수도 있고, 그러면 해겔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이념이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논증 대상 자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온몸을 비틀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됐나요? 갑자기 다짜고짜 와가지고 읽어라 한 다음에 지 혼자 해서 쭉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저는 일치라고 해요. 일치가 뭐냐? 어떤 상황인데,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글이 즉, 다시 말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딱 등장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그 앞부분을 A라고 하면 뒷부분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A랑 B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네. 물론 교재에서는 A랑 B랑 같은 것과 같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동치인지 아니면 존재적으로 완전 동일한 개체인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은 OT니까 딱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무튼 이 두 개는 같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뭔가 느낌이 같다고요? 같은 게 뭐예요? 자, 좀 붙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좀 붙이고. 그러면 겹쳐지겠죠? 이렇게. 나중에는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뭔가 좀 두 개를 교미시킨다? 교배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잘 남죠? 네, 앞으로 즉 다시 말해가 나오면 막 붙여요. 그 다음에 이해해 봅니다. 물론요,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장이래. 제가 책에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는 아닙니다. 책에서는 이거보단 또 깊게 얘기를 하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 순서를 나눠줍니다. 야, 여기 가다가 즉이 나오잖아. 그러면 첫 번째 멈춰, 중지 한 다음에 어이구, 그 다음에 논의 범위를 일치 범위를 확정합니다. 즉, 이 즉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확정하라고 해요. 세 번째, 마저 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어떤 사고의 경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각 이정표 상황에 대한. 알겠나요? 그러면 이 책에는 일치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있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각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좋고 어떻게 이걸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진짜로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이 뭐예요? 책 파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한 권이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는 책은 수능적 접근입니다. 원래 이걸 먼저 소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자, 개화국어 수능적 접근. 여기서 뭘 다뤄요? 이것들에 대해 다뤄요. 이 친구들. 각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념편과 훈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념편은 제가 지금 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증명해요. 나름의 방식으로. 야,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니까 이러지. 그러니까 그렇지?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약간 증명, 좀 취약한, 빈약한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그리고 훈련은요. 최근 평가원 기출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를 했는데 난도 상관없이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갑자기 풀다가 어려운 게 등장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늘 주의하고 공부를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제가 처음에는 난도 조절을 해볼까도 했는데 쉬운 것들만 이렇게 있고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학생들이 쉬운 거에서 그냥 대충 보다가 어려운 거에서 힘을 갑자기 빡 주고 보더라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약간 훈련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구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구문. 그래서 이 책은 문장편입니다. 네. 거기다가 대상. 아마 특정한 학생을 고려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권인 수능적 해석은요. 이 책을 학습한 학생들에 한해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선생님을 듣건 어떤 뭐 독학서를 공부를 하던 뭔가 본인이 자기의 독해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 다 한번 들어봐. 뭘 들어? 한번 봐. 라는 거죠. 너무 장사치 같나? 네, 장사치 맞습니다. 자, 모든 학생.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바로 가볼게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뭐예요? 역설적으로 책을 팔러 나왔는데 책에 대해 경고를 하는 느낌이 됐네요. 주의사항은 거리두기입니다. 뭐라고요? 거리를 두라고요? 네. 책이 내용이 되게 좀 사람을 홀리게 써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은 어떤 관념 또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고득점이라는 길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득점이라는 말이 정의가 돼야겠지만 그냥 쓸게요. 여기 도달하는 길이 얘도 있고 길이 되게 많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처럼 방법론은 되게 다채롭고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한 길, 단 하나의 길은 아니고 그냥 길 중 하나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와, 나는 무조건 이때 이거 하고 저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면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무슨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나요? 친구들이랑 뭐 이상한 소리 하거나 막 누가 더 웃겨보겠다 뭐 이런 농담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세요. 저 멀리 떨어져서 저 새끼 무슨 말 하나? 해봐? 근데 만약 봤는데 되게 유용해. 쓸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이걸 해서 시험장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데 써봤어. 오, 괜찮은데? 그러면 쓰시고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계량을 한번 해볼까?
개량해서 써보세요.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그 일치 상황에서 뭔가 멈춰. 그리고 범위 확정해. 그리고 계속 가.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아니 저는 아이스판이 넓어서 그냥 즉 보자마자 그냥 붙이고 가는데요? 뭔 말이에요? 저는 그냥 왜 같은지만 해명하고 즉 이정표가 왜 쓰였는지만 해명하고 가면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실제로 있어요. 네.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재해석해서 써도 돼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위해서 최소한 스케치만 제공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좋으면 쓰고 아니면 개량해서 써봐라. 너가 알아서. 여기서는 어차피 가능한 모든 생각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스케치만 제공했으니까 색을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거리를 두는데 절대적인 진리 아니고 그냥 개소리. 도움 들어서 맞으면 도움되면 그만 아니면 말고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는 책을 팔러 와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유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군대에서 구상을 하고 밖에 나와서 정식화 시킨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좋은데요? 개편하다 이러고 갔어요. 네. 안 와. 그날부터 학원 안 와.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거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데요.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제 식대로 한번 고쳐볼래요 해서 자기 식대로 고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거 그냥 평소에 신경 안 쓰다가 안 되는 부분에다만 이 이정표를 사용해서 글을 읽는 걸 꺼내 써볼래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마다 다른 걸 1등급 이것만 하면 1등급 받나요? 모르죠. 네. 당신한테 이게 맞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자신 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게 양심적이죠. 그래서 별말 아닙니다. 네. 거리를 좀 두고 봐라. 궁금한 거 있으면 책에 카페에 대해서 카페가 나와 있으니까 그 카페로 들어가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 네.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오극찬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1월 언어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은 다 잘나신 분들인데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공부를 1년 쉬게 돼서 놀고 있어요. 원고도 쓰고 네. 가끔 뭐 수업하고 근데 뭐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도움을 받아서 썼고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제일 수고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좀 많이 버벅거렸을 거고 네. 판서도 익숙치 않아서 그랬을 텐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아이고 좀 성의 있게 카페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QR코드로 넣어놨는데 거기 카페에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교재 훈련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뭐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네. 올리고 이제 거기다 정오표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자료가 있어요. 네. 올해는 좀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요. 네. 자료들 뭐 기타 등등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제 구매자 Q&A가 빠를 겁니다. 아까 앞에 써놨던 사람들이 Q&A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은 없어요 별로. 네. 아시겠나요? 됐나?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